어머니는 매년 5월 17일이 되면 사라지셨다. 새벽부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작은 보자기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가셨다. 어디 가냐고 물어도 잠깐 다녀올게라는 말뿐이었다. 저녁 늦게 때로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시곤 했다. 돌아오신 어머니의 눈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다. 20년 넘게 반복된 일이었다. 처음엔 궁금했다. 어디 가시는 건지, 왜 혼자 가시는 건지.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 물으면 물을수록 표정만 굳어지셨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도 익숙해졌다. 엄마 또 그날이네. 그냥 내버려둬. 매년 그러시잖아. 자식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라며 불평했고 손주들은 할머니 이상해라고 수군거렸다. 그저 어머니만의 고집, 이상한 습관쯤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5월 17일 새벽 평소처럼 집을 나선 어머니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다. 밤 10시, 11시 전화도 받지 않으셨다. 새벽 2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병원 중환자실 침대 위 산소호흡기를 단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편지를 펼쳐든 순간 나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20년간 왜 매년 그날 사라지셨는지, 왜 혼자 가셨는지, 왜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는지.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 가족 모두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엄마, 오늘 또 나가시게? 나는 달력을 보며 물었다. 5월 17일, 어김없이 그날이 다가왔다. 응, 오늘은 꼭 가야 해. 어머니는 옷장에서 20년 전에 사신 듯한 검은색 투피스를 꺼내셨다. 매년 이날만 입으시는 옷이었다. 세탁소에 맡겨 다림질까지 해두신 옷.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거실에서는 큰아들 준호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내 남편이자 어머니의 장남이었다. 또 가신다고? 매년 그러시네. 걱정돼. 나이도 드셨는데 혼자 왜 그러시는지. 20년 넘게 그러셨어. 이제 그냥 내버려둬. 준호는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그 행동이 싫지는 않았지만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저 어머니만의 이상한 습관쯤으로 여겼다. 며느리인 나도 처음엔 궁금했다. 시어머니가 매년 같은 날 혼자 어디론가 사라지신다는 게 이상했다. 10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였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다녀올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 후로 다시는 묻지 못했다. 신우이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엄마 왜 매년 그날만 되면 혼자 나가시는 거야? 나도 몰라. 물어봐도 안 말씀하시잖아. 이상하지 않아? 제사도 아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만의 사연이 있으신가 봐. 하지만 아무도 그 사연이 뭔지 몰랐다. 어머니의 준비. 5월 17일 새벽 6시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다. 욕실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시고 화장도 하셨다. 평소엔 화장 한 번 안 하시는 분이 그날만큼은 연지도 바르시고 립스틱도 바르셨다. 작은 보자기를 챙기셨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매년 같은 보자기를 들고 가셨다. 엄마, 아침 드시고 가세요. 내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점심은요? 밖에서 먹을게. 언제 오세요? 저녁쯤. 어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셨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나는 문득 궁금했다.
저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 어머니는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 가족들의 무관심. 엄마 나가셨어? 10시쯤 일어난 준호가 물었다. 응, 아침 일찍. 또 그날이구나. 뭐하러 가시는 건지. 나도 몰라. 물어봐도 안 말씀하시잖아. 그냥 내버려둬. 엄마 성격 알잖아. 준호는 다시 TV를 켰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무관심이 더 컸다. 오후 3시쯤 신우이 미숙이 전화를 했다. 언니, 엄마 오늘 또 나가셨어? 응, 아침에. 진짜 이상하다. 20년 넘게 그러시는데 왜 아무한테도 안 말씀하시는 거야? 미수가 엄마가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 그냥 두자. 근데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잖아. 요즘 길도 안 좋고. 알아. 나도 걱정돼.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가 안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다. 저녁 7시.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으셨다. 8시, 9시, 준호도 조금 불안해했다. 엄마 아직 안 오셨어? 응, 전화도 안 받으시네. 이상한데? 평소엔 이 시간쯤 오셨는데 10시가 넘었다. 11시. 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할까? 좀 더 기다려보자. 엄마가 길을 잃으실 분도 아니고. 하지만 내 불안은 점점 커졌다. 자정이 넘어서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경찰에 전화. 새벽 2시 17분.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여사님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 며느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길에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 어디서? 병원이래. 빨리 가자.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링거를 맞고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어머니, 엄마, 우리는 달려갔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장남입니다. 어머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오늘 무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걸으셨나 봐요. 탈수 증상도 있고요. 장거리요? 어디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발견 당시 역 근처 벤치에서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역? 그곳은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2시간 거리였다. 왜 거기까지?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서 무언가 느껴졌다. 편지였다. 낡고 구겨진 편지 한 장. 어머니는 그 편지를 꼭 쥐고 계셨다. 여보, 이거. 준호도 편지를 봤다. 편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첫 문장. 편지는 오래된 것 같았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고 글씨도 바랬다. 하지만 첫 문장은 또렷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편지는 대체 누가 쓴 걸까? 어머니는 왜 이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걸까? 준호도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우리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편지의 내용.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올해도 엄마가 올 거라고 믿어요. 엄마 목소리, 엄마 냄새, 엄마 손 다 기억해요. 제 생일은 5월 17일이에요. 엄마도 기억하죠? 이젠 제가 다 컸어요.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젠 편히 사세요. 사랑해요, 엄마. 너의 윤서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도 나를 쳐다봤다. 윤서가 누구야? 몰라. 우리 집안에 윤서라는 이름 없잖아. 그럼 이건 대체
우리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친척? 아니면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간호사가 건넨 건 어머니의 작은 보자기였다. 나는 보자기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보자기 속 물건들, 작은 인형 하나, 오래된 사진 한 장, 아이용 머리핀, 낡은 아기 옷 한 벌,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 모두 같은 필체로 쓰인 오래된 편지들이었다. 나는 사진을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구야? 준호도 사진을 봤다. 엄마랑 닮았는데? 이게 미숙이야? 아니야. 미숙이는 이렇게 안 생겼어. 그리고 옷 스타일도 다르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서 1993년 5월 17일 1993년 준호가 태어난 해였다. 잠깐 1993년 엄마가 오빠 낳으신 해잖아. 그럼 이 아이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신우이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신우이 미숙이 병원에 왔다. 언니, 엄마 어떻게 되신 거야? 심장이 안 좋으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 대체 왜 그런 데까지 가신 거야? 나는 미숙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이거 엄마 손에 쥐어져 있었어. 미숙은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윤서, 이게 누구야? 우리도 몰라. 그럼 이 사진은? 엄마 보자기 안에 있었어. 미숙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엄마가 우리한테 숨긴 자식이 있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엄마가 깨어나셔야. 아니야.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가 20년 동안 매년 같은 날 어딜 가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과거를 아는 사람. 그날 오후 어머니의 친구 박 여사가 병원에 오셨다. 순자야, 순자야. 박 여사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모,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응? 뭔데? 나는 사진을 보여드렸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박 여사는 사진을 보시더니 표정이 변했다. 이걸 어디서? 엄마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박 여사는 한참 말이 없으셨다. 이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왜 엄마가 매년 5월 17일에 사라지셨어요?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셨다. 너희들 정말 몰랐구나. 네, 순자가 평생 숨겨왔던 일이야. 나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발 말씀해 주세요. 박 여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 이야기. 너희 엄마는 30년 전에 쌍둥이를 낳았어. 네, 오빠랑 윤서, 남매 쌍둥이였지.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제가 쌍둥이라고요? 그래. 근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 쌍둥이를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요? 너희 아버지가 결정했어. 아들 하나만 키우겠다고. 딸은 보육원에 보내자고. 세상에, 너희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매일 울고 불고 난리였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남편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윤서는 생후 3개월 만에 보육원으로 갔어. 엄마가 직접 데려가셨어요? 그래. 너희 엄마가 윤서를 안고 보육원 앞에서 몇 시간을 울었대. 그리고 윤서한테 약속했어.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꼭 데리러 올게라고. 나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의 약속.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윤서를 데려오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딸은 필요 없다.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럼 엄마는? 너희 엄마는 매년 5월 17일 윤서 생일날 보육원에 갔어. 윤서를 보러, 윤서한테 선물 주러, 윤서랑 시간을 보내러. 20년 동안요? 그래, 20년 넘게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말 못 하셨어. 너무 오래 숨겨왔던 비밀이라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겠어. 사실 너희한테 언니가 있었어라고?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윤서를 버린 것 같아서, 윤서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매년 생일날만큼은 꼭 찾아갔던 거야. 아이들의 충격. 준호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요? 그래. 30년 동안 몰랐어요. 30년 동안. 미숙도 울었다. 언니가 있었다니 왜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예요? 미안하다. 너희 엄마도 나도 너무 오래 숨겨왔어. 나는 어머니를 봤다.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 산소호흡기를 쓴 어머니, 20년 넘게 혼자 그 고통을 견뎌오신 어머니. 윤서는 지금 어디에? 이모, 그럼 윤서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윤서는 10년 전에 보육원을 나갔어. 입양됐지. 입양요? 그래. 너희 엄마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그럼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엄마는 윤서 연락처를 알고 있어. 윤서도 알아. 자기 엄마가 매년 찾아온다는 걸. 그럼 윤서도 엄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10살 때부터 알았어. 보육원 선생님이 말해줬거든. 내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매년 생일날 찾아와.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박 여사는 계속 말했다. 윤서는 착한 아이야. 엄마를 이해했어. 그리고 매년 엄마한테 편지를 써줬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편히 사세요라고. 나는 다시 편지를 받다. 엄마도 이젠 편히 사세요. 윤서는 어머니를 용서한 거였다. 가족들의 죄책감.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창밖만 바라봤다.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 30년 동안 몰랐어. 미숙도 울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아오셨을까. 나도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매년 사라지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던가. 이상한 행동. 이해 안 돼.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윤서를 찾아서 다음 날 나는 박 여사에게 윤서의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해봐. 윤서도 너희 엄마 소식 듣고 싶어 할 거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저 혹시 윤서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순자 여사님의 며느리예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다. 엄마요? 엄마가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많이 편찮으셔서.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윤서의 등장. 2시간 후 병원 복도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 그리고 얼굴은 어머니와 정말 닮아 있었다. 저 윤서예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윤서 씨. 준호도 윤서를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저 사람이 제 쌍둥이 동생. 윤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올해는 안 오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 씨,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말씀 안 하신 거니까요. 윤서의 이야기. 우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윤서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10살 때 알았어요. 제 엄마가 누군지.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오빠만 키우고 저는 보육원에 보냈을까?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엄마가 매년 제 생일날 찾아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윤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안 하셨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저를 데려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요, 엄마 눈을 보니까 엄마도 힘들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게 어머니의 선물. 엄마는 매년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윤서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제 생일 선물이요. 엄마가 30년 동안 챙겨주신 거예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머리핀, 인형, 편지, 사진, 옷. 모두 윤서를 위한 것들이었다. 엄마는 제가 입양 가고 나서도 계속 편지를 쓰셨어요. 그리고 제 새 주소를 알아내서 매년 이것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가요? 네. 저는 처음엔 받기 싫었어요. 하지만 계속 받다 보니 엄마 마음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물었다. 그럼 넌 엄마를 용서한 거야? 용서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요. 형제의 재회. 준호는 윤서를 계속 쳐다봤다.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저도요. 오빠가 있다는 게 미안해. 나도 몰랐어. 만약 알았으면 괜찮아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무거웠다. 나는 엄마 품에서 자랐어. 따뜻한 집에서 밥 굶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근데 넌 보육원에서 자랐어. 혼자서 외롭게.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윤서도 울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만난 남매였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다. 그날 밤 어머니가 깨어나셨다. 엄마, 어머니. 우리는 모두 달려갔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다. 그리고 우리를 봤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하셨다. 윤서야. 윤서가 앞으로 나갔다. 엄마. 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둘은 끌어안고 울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숨겨진 또 다른 진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이제 다 알아요. 윤서 이야기.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네.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셨다. 사실은 윤서를 보육원에 보낸 건 너희 아버지 결정이 아니었어. 뭐라고요? 내가 결정한 거야. 우리 모두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고백. 쌍둥이를 낳았을 때 우리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 월급으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 쌍둥이 중 한 명이 건강이 안 좋다.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누가요? 준호. 준호가 놀랐다. 저요? 그래. 넌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 수술도 받아야 했고 약도 계속 먹어야 했어.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둘 다 키우다가 둘 다 잃을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울 것인가. 엄마, 그래서 윤서를 보육원에 보냈어. 윤서는 건강했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윤서를 봤다. 미안해, 윤서야. 엄마가 너를 희생시킨 거야.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윤서의 반응. 윤서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였어요? 그래. 오빠를 살리려고? 응. 윤서는 준호를 봤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빠 때문에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거예요? 윤서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서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이해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됐어요. 아이를 낳아봐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 모두 놀랐다. 윤서 씨 아이가 있어요? 네. 5살 딸이요. 윤서의 가족. 일주일 후 윤서가 딸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5살 여자아이. 이름은 지우였다. 안녕하세요. 지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지우야, 이리 와봐. 어머니는 지우를 안으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손녀, 우리 손녀. 준호네 아이들도 나왔다. 이게 누구야? 이모 딸이야. 지우라고 해. 와, 이모 있었어? 몰랐는데?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다. 하지만 윤서는 표정이 밝지 않았다. 윤서의 고민. 저녁 식사 후 나는 윤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윤서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말해봐요. 윤서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지우가 아파요. 뭐라고요? 백혈병이에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요. 세상에, 저희 남편이 직장 다니지만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번에 엄마 만나러 올 때도 고민했어요. 도움을 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족회의.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윤서 이야기 들었어? 응, 엄마한테서 들었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 우리 형편도 빠듯해.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그래도 윤서는 가족이잖아. 지우는 조카고. 알아. 나도 돕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미숙의 반응. 신우이 미숙에게도 이야기했다. 언니 딸이 백혈병이래요? 응. 치료비가 5천만 원 필요하대. 세상에 어떡해.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근데 돈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대출받아서 집 샀는데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난처한 상황이었다. 어머니의 결심. 그날 밤 어머니가 우리를 모두 부르셨다. 너희들 다 모여봐. 왜요, 엄마? 어머니는 통장을 꺼내셨다.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통장을 열어보니 7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걸 왜? 윤서 줄 거야. 뭐라고요? 지우 치료비. 그리고 윤서가 그동안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준호가 당황했다. 엄마,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나는 너희가 있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준호야. 어머니는 준호를 봤다. 엄마가 30년 동안 윤서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형제간의 갈등. 하지만 준호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엄마, 저도 윤서 돕고 싶어요. 근데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도 윤서는 30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준호야, 제 말이 이상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엄마 돈을 다 주면 엄마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준호를 말렸다. 여보, 그만해. 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미숙도 끼어들었다. 오빠 말도 일리 있어요. 엄마 노후 자금을 다 주는 건 미숙아, 너마저?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윤서의 마음.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복도에서
문 밖에서 윤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윤서야, 괜찮아요. 저 돈 안 받을게요. 뭐, 오빠 말이 맞아요. 저는 30년 동안 가족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윤서야, 그게 아니라,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윤서는 가방을 챙겼다. 지우야, 가자. 엄마, 할머니는요? 나중에 다시 와. 윤서는 그렇게 나갔다. 어머니의 눈물. 윤서가 나간 후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다. 나는 방문 앞에서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미안해 윤서야, 엄마가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의 후회. 며칠 후 준호는 말이 없었다. 여보, 괜찮아? 뭐 생각해? 윤서 생각.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윤서는 내 쌍둥이 동생인데. 여보, 윤서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육원에서 혼자서. 근데 나는 뭐라고 했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한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엄마 품에서 자랐어. 사랑받으면서. 윤서 희생으로. 근데 이제 윤서가 힘들 때 외면하는 거야? 여보, 자책하지 마. 당신도 고민이 많았잖아. 고민? 웃기지. 윤서는 30년 동안 혼자 버텼어. 나는 며칠도 못 참으면서 뭔 고민이야. 밝혀진 또 다른 사실. 그때 어머니가 나오셨다. 준호야, 엄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셨다. 이게 뭐예요? 내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이야. 왜요? 읽어봐. 준호는 서류를 읽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너는 태어날 때 심장이 약했어. 수술비가 3천만 원 필요했지. 그 돈을 누가 냈는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윤서 친할머니야. 네, 윤서 친할머니가 내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어. 대신 조건이 있었지. 윤서를 보육원에 보내는 거. 준호는 숨이 멎었다. 충격적인 진실. 윤서 친할머니는 딸이 하나뿐이었어. 그게 윤서였지.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처럼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요? 할머니가 제안했어. 내가 준호 수술비를 낼 테니 윤서를 나한테 줘라. 내가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그럼 윤서는 보육원에 있다가 3살 때 친할머니한테 입양됐어. 그리고 10년 동안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윤서가 13살 때. 그 후로 윤서는 다시 혼자가 됐어. 세상에, 준호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윤서 덕분이야. 윤서가 희생한 거야. 준호는 무너졌다. 제가 살려고 윤서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윤서를 찾아서 준호는 그날 밤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서야, 나 오빠야. 오빠 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윤서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 지금 내 집으로 갈게. 주소 좀 알려줄래? 오빠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아니야. 꼭 가야 해. 내가 할 말이 있어. 형제의 재회. 다음 날 준호는 윤서의 집에 갔다. 작은 빌라 반지하. 좁고 어두운 방. 방 안에는 지우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를 맞고 있었다. 지우야.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삼촌이야. 처음 본다. 지우는 힘없이 웃었다. 삼촌, 엄마 친구예요? 아니야. 삼촌은 엄마 오빠야. 진짜요? 엄마한테 오빠 있어요? 응, 있어. 준호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가웠다. 준호의 눈물. 윤서가 차를 가져왔다. 오빠, 차 드세요. 고마워.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윤서야. 네, 나 어제 엄마한테 들었어. 뭐요? 내 수술비, 내 친할머니가 내주셨다는 것. 윤서는 차를 마셨다. 알고 있었어요? 네.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돌아가시기 전에. 윤서야, 너는 오빠를 살린 아이야. 자랑스러워해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살려고 너는. 오빠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는 내 희생으로 살았어.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준호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쳤다. 나는 엄마 사랑 받으면서 자랐어.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근데 너는 혼자서 보육원에서. 오빠. 윤서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만해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윤서의 마음. 오빠, 저 사실 오빠 미워한 적 없어요. 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아무 잘못 없다. 오빠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윤서는 창밖을 봤다. 처음엔 이해 안 됐어. 왜 저만 힘들어야 하는지, 왜 저만 보육원에서 자라야 하는지. 하지만 할머니랑 살면서 알았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누군가는 운이 좋고 누군가는 운이 나쁘다는 걸. 윤서야. 그래서 저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인생을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윤서는 웃었다. 그리고 지우를 낳았어요. 제가 못 받은 사랑을 지우한테 주고 싶었어요. 지우의 병. 근데 지우가 아프더라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너무 무너졌어요. 왜 하필 지우가, 왜 하필 우리 딸이. 윤서야.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벌인가? 제가 뭘 잘못했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윤서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제 전부니까요. 그래서 치료비를, 네, 필사적으로 모았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대출도 받고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얼마나 모았어? 2천만 원요. 근데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준호의 결심. 준호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주신 거야. 7천만 원.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안 돼요. 이건 할머니 돈이잖아요.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 그래도 윤서야, 나는 내 희생으로 살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 오빠, 받아. 제발, 지우를 살려줘. 윤서는 통장을 받으며 울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30년 만에 진짜 형제가 된 순간이었다. 어머니와의 재회. 일주일 후 윤서와 지우는 우리 집에 왔다. 어머니는 지우를 안으셨다. 우리 손녀 이제 괜찮아지는 거지? 네, 할머니. 병원 선생님이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대요. 그래, 우리 지우 꼭 낫는다. 어머니는 지우에게 손주들이 입던 옷을 주셨다. 지우야, 이거 입어봐. 예쁠 거야. 와, 고마워요, 할머니.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도 웃으셨다. 가족의 의미.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네 가족, 미숙네 가족, 윤서와 지우, 그리고 어머니. 다 같이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어머니는 윤서 옆에 앉으셨다. 윤서야, 내 엄마. 엄마가 30년 동안 미안했어. 엄마, 그만해요.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는 평생 미안할 거야. 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으셨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돼서 다행이야. 저도요, 엄마. 어머니의 편지.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다. 이거 읽어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윤서를 보육원에 보낸 것, 준호만 키운 것, 가족을 나눈 것.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가족이 됐다. 준호야, 윤서를 잘 챙겨줘. 윤서야,
오빠를 믿어. 미수가 언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 손주들아, 서로 아껴.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우리 모두 울었다. 1년 후, 지우는 치료를 끝내고 건강해졌다. 엄마, 저 이제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우 이제 학교 가는 거야. 와, 지우는 뛰며 좋아했다. 어머니는 지우를 안으셨다. 할머니, 저 컸죠? 그럼, 우리 지우 많이 컸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5월 17일, 그해 5월 17일, 우리는 모두 함께 묘지에 갔다. 윤서 친할머니 묘지였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윤서는 할머니 묘 앞에 꽃을 놓았다. 할머니, 오빠예요. 윤서 오빠, 처음 뵙습니다. 준호도 절을 했다. 할머니,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절을 하셨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서 잘 돌보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묘지를 나오는 길, 지우가 물었다. 엄마, 우리 매년 여기 올 거예요? 그래, 좋아.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윤서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윤서야, 네,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오빠도 고마워요. 어머니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웃으셨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늦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매년 5월 17일에 윤서 친할머니 묘를 찾으셨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 미숙, 윤서, 손주들 모두 함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제야 평화를 찾으셨다. 엄마, 편히 쉬세요.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가족의 손을. 사랑은 늘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